우리는 이것을 퍼뜨리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테헤란 정권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내전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100시간 동안의 전기와 인터넷 차단으로 세계의 눈과 귀를 막으려 했습니다. 정권은 피로 거리를 청소하고 사람들을 집에 가두려 했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궁전에서 공포가 있었습니다. 혼란은 거리에서가 아니라 장군들의 침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것은 논란이 될 주제입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이를 홍보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진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이런 논란이 되는 주제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억압되지만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여 알고리즘이 이를 홍보하도록 강제할 때는 예외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수치는 466명의 사망자를 말하지만 현장과 지역 보고서에서 암호화된 스타링크 데이터는 실제 숫자가 3,000명을 초과한다고 외치고 있으며 하메네이의 검찰관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교수형에 처할 것이다. 이 위협은 두려움이 아닌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권 관리들이 우리는 모두를 잡을 것이다 라고 위협하는 동안 우리는 이것을 퍼뜨리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샤 레자 팔라비는 모든 것을 바꾼 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신을 차단하는 것이 정당한 목표로 간주됩니다. 그 순간 거리의 상황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치는 것을 멈췄습니다. 정권이 방아쇠를 당겼을 때 반응은 다음 주나 내일이 아니었다. 복수는 즉각적이었다. 정권의 장군들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냥당했습니다. 이것은 시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권 붕괴 이전정입니다. 장군들이 도망가고 경찰서가 불타고 있으며 사람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GC 장군들을 위한 이 믿을 수 없는 사냥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사건의 기술적 및 정보적 측면을 검토할 때 이러한 암살은 무작위적인 대중의 분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개 소스 정보 데이터와 지역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되는 체계적인 참수 작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민간인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혁명수비대 지휘관과 고위 관리들의 집을 찾는 것입니다. 거리마다 대로마다 IRGC와 테헤란의 고위 정치 인사들의 집이 수색되고 있습니다. 주소가 확인되면 문과 벽에 빨간 X가 그려집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저항 전사들을 위한 목표 표시였습니다. 이 기호를 처음으로 마주한 이름은 마슈하드시의 자바드 코샤바즈 소장이었으며 그는 마약과 싸울 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과 억압 기구를 관리하는 정권의 핵심 인물입니다. 자바드 코샤바즈의 이동 계획과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경로는 저항 네트워크에 의해 몇 초 만에 추적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는 정권의 정보 네트워크에 대규모 누출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일반의 경호 후송에서 약점을 식별하는 것은 내부에서 유출된 정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바드는 반군과 연관된 공격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정권의 최고 수준 보호막이 그들의 이념적 거점 중 하나에서 어떻게 뚫렸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장군의 사망이 확인되면서 마슈하드에 있는 IRGC의 물류 및 재정 북맵 중 하나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람에서 일어난 일은 전술적 복수를 넘어섰습니다. 정권 관리들은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추적당했습니다. 1월 3일에 말릭샤히에서 10명의 시위대를 사격하라고 명령한 마후디 라히미 대령은 살아남은 시위대에 의해 그의 집까지 추적당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사람들이 더 이상 거리에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표적 암살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히미의 안전한 거주지를 식별하고 그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IRGC 내 규율과 사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권은 이러한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거짓말을 사용하고 기술적 차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성 데이터와 유출된 민간인 비디오들은 장군의 사무실과 집이 전문적인 폭발물이나 근거리에서의 총기로 표적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상황은 체제의 무적의 아우라를 깨뜨리면서 하급 병사들이 지휘관을 보호한다는 믿음도 무너뜨립니다. 군인들은 내일이 그들의 차례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지휘 체계에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란 경찰은 어떨까요? 그들 또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이란의 모든 경찰서, 구치소, 경찰 사무실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샤의 메시지와 함께
자유시위대는 최근 특히 경찰서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볼시의 경찰서 습격이 그 예입니다. 지역 범죄 경찰 건물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에서 문이 부서지고 수십 명의 정치범과 젊은 시위자들이 석방되었습니다. 습격 후 건물이 불타는 것은 그 지역에서 국가의 처벌과 감금 기구가 완전히 폐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서에 불타는 것은 단순히 콘크리트 더미의 손실이 아니라 정권의 지역 보안 기구의 파괴입니다. 하마단의 거리는 바리케이드로 해방된 구역으로 변했습니다. 혁명 이전 시대의 상징과 깃발 사용은 사람들이 단순히 정권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정체성으로 단결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바리케이드는 단순한 물리적 장벽이 아니라 정권의 선전과 물류 차량이 이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전략적 완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군은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이 지역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군대의 무력함과 붕괴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궁극적으로 이 일련의 암살과 습격은 IRGC가 그 핵심까지 침투당했음을 증명합니다. 지휘체계의 각 단절은 도미노처럼 정권의 생존 가능성을 무너뜨립니다. 장군들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하메네이 정권은 전략적 깊이를 잃고 완전한 혼란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의 위협도 인터넷 차단도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란 정권은 내부에서 썩어가고 외부의 타격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발전 중에서 하메네이가 가장 두려워할 가능성이 높은 세부 사항은 IRGC의 지휘 철수 가능성입니다. 이 군사부대들은 테헤란 정권의 지속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정권 장군들에 대한 표적 공격은 일시적인 충격을 훨씬 넘어 이란의 보안 구조에 구조적 마비를 초래했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IRGC 내에서 신뢰와 충성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군대의 가장 큰 힘은 지휘관에 대한 병사들의 믿음과 그들의 무적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케샤바르주와 라히미 같은 인물들이 그들의 본거지에서 표적이 되면서 장군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하급 병사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이 심리전은 정권의 가장 충성스러운 기반인 혁명수비대, 이란 혁명수비대, 그리고 바시지 민병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에 표시하기, 전술은 이 두려움을 개인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시위대는 IRGC 사령관들과 정권 관료들의 집을 식별하고 그들의 문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붕괴는 심지어 정권의 가장 충성스러운 민병대가 무기를 내려놓거나 편을 바꿀 수 있는 반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물결은 그림자 경제에 대한 정권의 파괴적인 영향입니다. IRGC 장군들은 단순한 군사 인물이 아니라 이란 경제의 절반을 통제하는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지도자들입니다. 케샤바르즈와 같은 인물들이 금지된 물질 거래, 석유 밀수 및 자금 세탁을 관리했던 숙청은 정권의 민병대와 해외 작전을 재정 지원하던 자금줄을 말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멈추면 바시지와 같은 민병대나 헤즈볼라와 같은 동맹의 충성심은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유념은 항상 미지급된 급여에 굴복합니다. 셋째, 경찰서를 공격하고 습격한 민중의 행동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억제 원칙을 파괴했습니다. 바볼에서의 경찰서 방화와 죄수 석방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반대로 정권이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 상황은 다른 도시의 시위대에게 성공의 본보기를 제공합니다. 즉, 한 지역에서의 경찰서 습격은 다른 도시의 저항 투사들이 더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격려하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정권의 경찰서장이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모두 잡을 것이다. 라는 위협적인 발언은 현장의 현실과 정반대인 무력함의 외침이다. 두려움의 벽이 무너지면 그것을 재건할 권위는 사라집니다. 오늘날 이란의 거리에서는 경찰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입니다. 권력의 균형 변화는 사회 심리에서 되돌릴 수 없는 한계가 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떨고 있는 것은 감옥에 갇힌 반체제 인사들이 아니라 궁전에 있는 엘리트들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하메네이의 손을 묶은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레자 팔라비 왕세자의 새로운 단계 선언과 함께 온 정당성의 변화입니다. 팔라비가 정권의 선전 및 통신 도구를 정당한 목표로 지정한 것은 거리의 시위대에게 목표뿐만 아니라 정치적 비전도 제공했습니다. 이는 평범한 민중 봉기가 어떻게 조직된 혁명운동으로 발전했는지를 나타냅니다. 하마단에서 휘날리는 옛 시대의 깃발은 정권의 40년간의 이념적 패권이 무너졌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혼란에 직면한 군대의 침묵과 개입 실패는 정권의 마지막 방어선도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혁명 수비대와 군대 사이의 역사적 긴장이 이 위기 순간에 정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을 쏜 사람들에게 발포를 거부한 군인들은 체제의 지휘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무력함은 하메네이와 그의 주변 엘리트들이 완전히 고립되고 궁지에 몰렸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충성스러운 세력이 외부에 남아있지 않으면 그들의 피난처는 마지막 피난처가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이러한 내부 붕괴는 지역 동맹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란이 자국거리에서 장군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나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테헤란 정권의 군사 구조에 대한 모든 행동은 지역 저항 축에 대한 질식 효과를 줍니다. 동맹국들이 주요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이란의 수십 년간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카드집처럼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정권의 허위 정보와 선전 기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테헤란 정권이 퍼뜨리는 변명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거짓말은 정권이 얼마나 공포에 빠져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정보화 시대의 민간 비디오와 OSINT 분석의 속도가 국가 검열기구를 무너뜨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어둠 속에 남아 권위를 세우려는 정권의 시도는 오히려 무력함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이 과정은 이란 국민이 정권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운명도 되찾는 것입니다. 바볼에서 구출된 젊은이들, 하메단에 세워진 모든 바리케이드는 자유가 선물이 아니라 반드시 쟁취해야 할 권리임을 증명합니다. 정권에 손댈 수 없는 장군들이 몰락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 마지막 족쇄가 풀렸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보았고 정권의 약점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권의 물리적 붕괴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역사적인 붕괴이기도 합니다. 이란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행동과 체제의 붕괴는 사실상 세계 독재자 클럽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전략적 체스판에서 우리는 하메네이 정권이 단순한 민중 봉기뿐만 아니라 지도자 없는 암살 교리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혁명 모델에 직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모델은 중앙 군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디지털 정보와 지역 협력을 통해 정권의 지역 사령관들을 하나씩 제거하여 국가를 마비시킵니다. 이것은 푸틴의 실로비키, 시진핑의 당 위원들, 그리고 김정은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에게 보내는 가장 명확하고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대중의 분노와 디지털 시대의 투명성 앞에서 당신들의 보안 장벽은 이제 쓸모없습니다. 이 사건은 푸틴이 러시아 국민과 맺은 암묵적 사회 계약의 이란 버전이 어떻게 파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메네이 정권은 국민에게 안전을 약속했지만 자신의 장군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함은 정권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음을 증명합니다. 전략적으로 이것은 환상의 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란의 사례는 권위에 기반한 안정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전 세계에 선언합니다. 러시아든 중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의 권위는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란 국민은 장군들을 직접 겨냥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없앴습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팔라비의 정당한 목표 선언은 비배칭 전쟁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막사나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정권의 거짓말을 퍼뜨리는 선전 건물과 소통을 차단하는 기관들도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통제 메커니즘이라는 정권의 가장 큰 무기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전략적 변화는 독재 정권의 가장 약한 지점, 즉 진실을 숨기는 능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게다가 장군의 부패와 불법 물질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의 자금 세탁 작전이 차단되면 이 자금으로 지원받는 지역 민병대 구조와 국제 선전 네트워크도 하나씩 무너질 것입니다. 이는 테헤란뿐만 아니라 베이루트에서 다마스쿠스, 바그다드에서 산에 이르는 광대한 지리적 범위에서 정권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같은 동맹국들에게 이란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 구조가 필요한 침몰하는 배입니다.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이란 군대에 관망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정권 내 이중 군대 구조, 즉 혁명수비대와 아르테시가 가장 큰 약점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이 장군들을 추적하는 환경에서 군대가 개입하지 않은 것은 군대가 자신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군대가 편을 바꾼다면 이는 단순한 정부 교체가 아니라 이란의 40년 된 신정체제의 급진적인 해체와 그 자리에 국가 정체성의 수립을 의미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21세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개발된 가장 정교한 형태의 민중 기반 파괴 모델입니다. 장군의 계급은 사람들이 힘겹게 쟁취한 자유 앞에서는 금속 조각에 불과하다. 카메네이 정권의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붕괴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고 사격은 테헤란뿐만 아니라 크렘린과 베이징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전쟁이 당신의 집에 찾아왔고 당신의 장군들은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메네이 정권의 끝이 보입니다. 테헤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장군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사람들이 장군의 견장을 직접 떼어내며 도둑맞은 자유를 되찾고 있습니다. 바볼에서 불타고 있는 그 경찰서는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40년 독재의 죄입니다. 역사는 2026년을 이란에서 두려움이 반대편으로 바뀌고 사냥꾼이 사냥당하는 영광스러운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팔라비의 귀환과 바리케이드에서의 국민의 승리의 함성은 이란에 들이왔던 불길한 어둠이 이제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란은 스스로를 해방하고 있으며 이 자유의 불길은 전 세계의 폭군들의 왕좌를 계속 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을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